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어선사 남녘 사찰 발자취 사찰별 행적, 행적을 살펴보면 먼저 과천 청계사 제1출가죠. 1857년에서 1862년까지 6년간 계셨고요. 동옥은 9세 나이에 개허를 은사로, 그리고 청계사에 출가해서 6년을 지내시다가 14세 나이에 동학사 만화보선에 입문하게 되죠. 또 만화보선으로 입문하게 된 이유는 뭐죠? 거기에서 강원이 생겨요. 계룡산 동학사 제2출가는 1862년에서 1880년까지인데 1865년 14세에 강원에 입문해서 1871년 9년 과정에 대국가를 졸업하죠. 1871년에 23세에 약관의 나이에 강백이 되죠. 1879년 그리고 나서 11월 15일 날 대도를 성취하시고 1880년 2월에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 과천 청계사에서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계룡산으로 오셔서 남긴 자취는 선시가 태평춘이라는 선시가 있고요. 또 우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처청산호라는 뜻이 있고, 심흥, 그 다음에 십제공문리, 그 다음에 일화에는 동학사에서 남긴 일화에는 소가 되어도 헛군형 없는 소,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으로 곧다, 이거 있죠. 그 동학사에 가서 법문하실 때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서산천장암에 가시면 이제 오도후에 가서 보임을 하시게 되는데 1880년 언제 2월서부터 1885년 5월에 저자로 하산을 하시면서 5년간 계셨죠. 그래서 여기서 천장암에서 1년 반 동안 보임을 하신 후 1881년 6월에 오도가를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느라, 그거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오도가를 공포하고 경어선사가 자신의 법맥의 그 연원을 밝히게 돼요. 땡큐. 땡큐가 페리하고 같이.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1881년 6월에는 오도가를 남기시고 1885년 5월에는 하산을 하시면서 겁에가를 남기시죠. 오도가가 쌀까 겁에가가 셀까? 오도가가 셀까요? 겁에가가 셀까요? 이것도 재밌네 또. 응? 또 한번 해보자고. 아차. 아이씨, 이거 털었어야 되는데 안 털었다. 그래. 오도가가 셀까 겁에가가 셀까? 자, 오도가가 셀까요? 겁에가가 셀까요? 응? 오도가, 겁에가, 뭐가 세? 자, 1번, 2번.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면 머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꾸 말해야 돼. 1번, 2번. 빨리 말하네? 저 인간이. 끝.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도가가 더 셀까 겁에가가 더 셀까. 그래서 경어성우가 겁에가를 남기고
1885년에 하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승은 하산한다고 하잖아요. 진승이 뭐해? 진승은 하산하는겨. 진승이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진승은 어디로 하산을 하더라? 진승은 어디로 하산을 하더라? 저작거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류중행이라 그러죠. 화강동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경허선사는 오도 후에 천정함에서 1년 반 보임하고 거배가를 남기고 하산을 하십니다. 경허성오도송. 경허성오도송. 몇 자? 580자. 살다가 오도가를 580자 댕기신 분 처음 봤고, 거기에 나머지 넉줄 있죠요. 넉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 넉줄 남긴 거는 태평가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태평가라고 하고,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노라 했죠. 유활연암산 아랫길에. 그게 뭐예요? 그거는 오도송. 오도송. 그리고 얘는 오도가. 그러니까 오도가는 580자고, 태평가라는 간단한 걸로 그 넉자 그러니까 5원 절구죠. 그걸로 한 거는 오도송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가 천장함에서 내린 법어 중에서는 유명한 게 뭐예요? 승화상인에게 드림. 승화상인에게 드림이라는, 승화상인은, 여기서 상인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경지에 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승려로서 높은 사람이거나 일반인으로서 양반의 자제가 또 출가를 했거나, 네, 그렇던 상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승화상인에게 주죠. 승화상인에게 주다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건 글이에요. 근데 이름이 따로 있죠. 그죠? 개차청신법문. 뭐? 개차청신법문이라 해가지고 따로 승화상인에게 줘요. 그리고 또 답파라는 글이 있거든요. 다 센 거 다 나오네. 승화상인에게 드림도 어마무시하게 세고, 또 답파라는 글도 무지하게 세고. 이게 왜 세냐면 처음에 깨달음에 도달해서 따끈따끈해요. 왜냐하면 전봉준하고 찌들찌들한 관계도 없어서 쫓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다달해 가지고의 그 따끈따끈하게 진짜 이 중도부리가 펄펄 살아서 뛰는 그러한 법문을 하셔가지고, 이 답파라는 걸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 또 있는데 일진화도 있고, 또 서간에는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거 있죠.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거에서는 경허선사가 천장함을 더럽게 자랑해요. 그죠? 여기는 통인 달사도 접근할 수 없고 부처도 접근할 수 없는 곳, 오직 경허에게만 허락된 곳이라고 엄청 자랑하라는 천장함 자암거사에게 보내고 있고, 또 시로는 여기서 자롱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롱청산은 천장함이 아니고 어디더라? 고금당이더라. 이때 제가 이거를 썼을 때는, 이거 진짜 초차에 쓴 거거든요. 쓸 때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자롱청산 알죠? 저게 자롱청산인가? 이거다. 내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자롱청산이에요. 유명한 시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몇 개가 있어서 액자로 했는데, 내가 산자청 수자록이여, 이제 산은 절로 부르고 물은 절로 부르네. 이거에서 자롱청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내가 하루 종일 반석 위에 앉았거니, 그리고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게 문제죠. 세상을 버린 곳이 천장함이 아니에요. 고금당, 너럭바위. 고금당 너럭바위인데 그때는 이걸 몰랐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천장함 제비바위나 되는가 해갖고 세상을 버렸다고 하는데 좋은 의미로 세상을 버린 줄 알았지.
근데 좋은 의미로 세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시인데 여기서는 제가 자롱청산이라고 해갖고 아사세갱하 하희라 해갖고 아사세갱사희. 그래서 내가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아사세갱사희라 해서 경어선사의 슬픈 그 뜻이 담겨 있는 게 저기 자롱청산이에요. 그리고 또 음이 있는데 음은 제목이 없으니까 첫 글자에는 연암설의하. 연암산이거든요. 이게 연암산. 제비연 바위암. 연암산 여기 제비연 바위암. 제비가 제비바위에서 연암산이죠. 연암산에 눈이 쌓여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평생지계. 여기도 평생지계라는 것도 경어선사가 이 지계라고 하는 거는 뭐야? 마음에 품은 의지나 생각. 기계죠. 기계. 경어의 기계예요. 네, 이 시도 대단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천장암 홍주군. 이것도 천장암에서라는 시인데 천장암은 홍주군에 속해 있었죠. 근데 홍주군은 어디예요? 지금의 홍양. 홍양이 또 어디예요? 홍주예요. 홍양, 홍주, 홍성. 지금은 홍성이에요. 네, 지금은 홍성이고 옛날에는 홍주라고 했고 또 홍양이라는 이름의 시도 있어서 경어선사가 그 시 속에 홍양은 어디 매녀 이거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즉사라는 것도 있어요. 즉사. 즉사라는 시는 그 뭐요? 그 지네가 꿈틀거리다가 불에다가 타 죽는 걸 모르고 막 벌나비가 자기가 그 불나방이 뛰어든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암중. 암중이라는 시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죠? 그 만공이 차를 다리는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일화는 천장암에 지금 남긴 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친을 위한 해탈법문 유명하죠. 경어선사의 첫 법문. 두 번째 건 정처사화의 문답. 그거 알죠? 이게 석갑을 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지장암 토굴에서 뭐 이거 허안경 쭉쭉 찢어서 도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사 도인이라도 도술을 행하면 믿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만공에게. 만공이 도술 부리니까 도술 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배 위에서 도는 독사. 그 다음에 법문은 술김이나 하는 거. 이게 다 그 시절에 한 거예요. 설사 도인이라도 이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개심사에서 한 거고 배 위에서 도는 독사는 천장암 그 원성문에서 한 거고 법문은 술김이나 하는 거. 이것도 천장암.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맨날 원성문 안에 처박혀 있다가 하루 종일 사람이 찾아와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해? 술을 가지고 오면은 술을 드시고 술김에 법문해 주시죠. 그래서 7번 음식에는 비상을 털어내고 이거 관섭동자가 개심사에서 경어선사가 맨날 술 받아오라 하니까 막걸리 받아오니까 거기다가 비상 타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8번도 이거 재진을 음식을 구경꾼들이 천장암. 9번 길을 빨리 걷게 한 동생. 이것도 천장암. 고개 넘어오다가 만공이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안악내 물동이 유관 안악다 뽀뽀해가지고 그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것도 천장암. 이거는 경화가 삼수각산으로 떠날 때 1904년 2월 11일 날 새벽에 담뱃대와 쌈지를 싸서 올렸다 이런 얘기죠. 이거 다 지금 천장암에서 머무실 때 일어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그 담뱃대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1904년 56세 때 불기 2448년 갑진년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다 매듭을 졌어요. 인경불사를 매듭 짓고 났을 때는 경어선생이 뭐였죠? 법주였죠. 법주. 그죠? 인경불사 할 때는 법주. 그 다음에 조시를 할 때는 종주. 그 다음에 동수정의 계사문 할 때는 맹주. 이렇게 돼서 경어선사는 3개의 직함을 가지고 해인사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임법당에서 2월 11일 날 제자 만공에게 전법계를 써주고 후래 불법을 부축하고 자취를 감추죠. 그 전법계가 만공 전법계라고 해서 남아 있어요. 자, 네 번째 절
서산부석사. 네 번째 절은 서산부석사고, 첫 번째가 뭐였냐 이게. (1번이) 과천청계사고, (2번이) 계룡산 동학사고, 3번이 천장암. 그죠? 지금 3번까지 했죠? 3번이 천장암, 4번이 지금 서산부석사. 1번이 과천청계사, 2번이 계룡산 동학사, 3번이 서산천장암, 4번이 지금 서산부석사입니다. 경화선사 이동거리예요. 이동하고 있는 순서죠. 부석사에서는 경화선사가 1885년 천장암에서 하산을 후에 3년 동안 부석사에 머물러요. 그리고 또 목룡장에서는 만공, 치문, 수월, 해월 등을 지도하다가 1895년, 이거는 95년이구만. 하산한 이후, 여기다 써야 되겠네. 1895년. 여기. 1895년부터. 콤마 하나 찍어주고. 그러니까 1885년에 하산하시고, 1895년부터. 이게 1885년에 하산을 하셨는데 1895년까지 뭔 일을 겪지요? 경화선사가 동학농민혁명을 겪어요. 그래서 전봉준이가 1895년 4월 24일 날 여기 전옥서에서 교수형을 당하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경화선사가 제일 먼저 선택한 거는 서산부석사였어요. 거기서 어린 용들이나 기르자 해가지고 오셔서 또 경화선사는 폼생폼사지요. 오시자마자 거기다가 써붙인 게 뭐예요? 목룡장이에요. 목룡장. 그리고 거기다가 목룡장도 쓰시고 거기에 신검당도 같이 쓰셔요. 그러니까 부석사에 가면은 경화선사 글씨가, 경화선사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남공문, 원성문, 또 이제 부석사에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목룡장, 내가 어린 용들을 기르겠다. 그 다음에 신검당. 신검당이 뭐죠? 절에 가면 신검당이라고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최초로 하신 분이 경화선사의 화두, 려삼이거 마사도래의 화두인 누구? 영운직은이 신검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경화선사도 그 목룡장 옆에 경화선사 방이 따로 있어요. 이 제자들 방 옆에 거기를 뭐라고 하죠? 신검당이라고 써놓으시죠. 자, 목룡장에서 만공, 치문, 수월, 해봉 등을 다 가르쳐요. 거기서 모처럼. 그래서 3년간 하시는데 그때에 1899년이 아니고 8년, 1898년 5월에 범어사 주지 오성월 주지로부터 범어사 선언에 조실의 초청을 받고 만공과 치문을 대동하고 범어사로 가서 하한거 결제에 조실이 되죠. 첫 번째 조실이죠. 그러니까 범어사도 처음으로 선언을 개설하게 됐고 경화선사가 초대 조실로 가게 됐고, 이게 우리가 영원함에서 경화선풍을 일으키는, 선풍을 진작시키는 최초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범어사를 선찰대본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게 되겠어요. 서산부석사에서 서 담긴 거는 법어로서는 박태평과의 문답이 있죠. 요거는 박태평이 경화선사의 그 영성을 듣고 어디를 가요? 경화선사의 영성을 듣고 천장암을 갔어요. 천장암에 가니까 경화선사가 부석사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부석사라고 가가지고 박태평과의 문담을 하죠. 그거 있죠. 할로축계, 그지? 한나라의 개는 사자교인, 그러죠. 할로축계 사자교인 있죠. 돌을 던지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붙잡고 멍청한 놈은 돌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저 유명한 법문인 일진화라는 법문, 다
크다는 보면 일진화. 일진화라고 하니까 한 개의 띠끌 같은 이야기, 무엇을 많이 말하죠. 이것도 제목은 말은 일진하지만 경어선사의 말로는 군터 더키. 그 다음에 니호. 또 유명한 진흙소의 오름. 그 다음에 선시로서는 고상루라고 해가지고 높은 누각이 올라. 거기 가면은 지금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안양루라는 누각이 바로 앞에 있지요. 지금은 안 높더라고. 거기에 올라서 경어선사가 시를 몇 편 남기시죠. 그 다음에 현인공이라는 시를 남기시는데, 그 현인공이라는 시에는 경어선사가 도반들과 같이, 말을 도반이라고 그래요. 만공 치면 제자를 그냥 도반들과 같이 해서 좋다 라고 해갖고 현인공이라는 시를 남기죠. 그 다음에 5번째 사찰 개심사가 되겠어요. 개심사는 호서에서 20년간 머무는 가운데 개심사에서 남긴 시도 많아요. 우음이라는 시가 3편이 있고 가야산이라는 시가 있죠. 왜냐면 여기 가야산은 해인사 가야산이 아니에요. 서산 가야산이죠. 가야산 시 남기시고, 제일 대단한 시 중에 하나 일구라는 시를 남겨요. 일구.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이 일구는 어디서 나오죠? 에? 일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일구라는 말. 일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임제상구에서 나와요. 임제상구에서 나와야 나요. 임제상구에서 1구에 깨달으면, 2구에 깨달으면, 3구에 깨달으면 나오죠. 1구에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2구에 깨달으면 나나 제도하고, 3구에 깨달으면 하근기라 남도 제도하지 못한다라는 그거를 한 게 임제상구죠. 거기에 이제 일구라는 시인데, 내가 보기에는 임제의원보다 더 잘 쓴 것 같아. 일구라는 시가. 놀라운 거죠. 아주 그냥 짜릿짜릿 전율이 와요. 일구라는 시를 다시 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서산 개심사에 있는 일화로서는, 서산 개심사에서도 일화가 참 많지요. 왜냐하면 찌들찌들 경어선사가 거기 계시면서 그냥 온갖 일화를 다 만들어요. 쌀을 몰래 퍼다가 술을 사오너라. 이거 누구요? 왜냐하면 이 개심사 주지가 동은스님이었어요. 동은스님. 개심사 주지가 누구라고요? 동은스님. 동은스님이 옛날에 누구였죠? 동은스님. 경어선사가 개심사로 간 이유는 그 주지가 만만해서. 주지가 왜 만만해? 주지가 경어선사 그 동학사에 있을 때 그 경어선사를 도운 3인방 있잖아요. 그 3인방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 원규 3인. 원기 3위가 뭐라 그러죠? 스님!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는 소가 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시죠? 그 우물비공처. 여기에서 경어선사가 깨치잖아요. 딱 기연이. 이 원규 3위가 나중에 커서 뭐가 돼? 동원스님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돼? 동원스님이 돼가지고 개심사 주지가 되더라 이 말은. 개심사 주지가 되어 와 있다는 말이지. 그럼 경어선사가 만만해? 만만해. 개심사 주지가 만만해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그 개심사에 와 있는데, 동원스님은 그때는 원규삼이고 그 아버지가 이처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생원인데 깨침이 좀 있다 그랬죠? 그 누구 제자야? 학령 도일이 제자지 뭐. 그런데 이 동원스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다 살아봐야 알아. 아니 경어스님은 그 사이에 도를 깨치고 대도를 성취하셨는데, 이 동원스님은 욕심쟁이야. 사찰에 그냥 돈을 긁어부어 부자가 됐어요. 스님들은 돈을 만지면 탈락.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저를 많이 부자로 만들어 놓고 많아. 그런데 이제 경어선사가 그걸 알고 가서 그걸 시켜서 누구? 관섭동자를 시켜가지고
가서 쌀을 퍼다가 몰래 퍼다가 아랫마을들이 가서 막걸리 사오너라 하고 시켜요. 그거를 이제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거는 이제 동은 스님이죠. 왜? 경허선사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촌만행이고, 어촌만행 알지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서산 어디? 갯마을에 가가지고 뭐 말인즉슨 뭐 경허선사가 짝사랑했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안흥사는 처녀. 근데 결혼을 했어. 거기 가가지고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돼지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생선 창고에 갔다가 사흘 나흘을 죽으라고 뒀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가지고 그 도매상 하는 분이 끄집어냈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몇 달 만에 제자들이 막 찾다가 만났어. 서산 갯마을에서. 아이고 스님 꼴이 왜 이러십니까? 스님 어디 갔다 오세요?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바닷가 구경하러 갔는데 해풍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상처로 투성이야. 해풍이 너무 세서 그랬다네 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이거 어촌만행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해미장터 생선전은 경서사가 하필이면 해미장터 생선가게 앞에 가가지고 앉아있어 하루 종일을. 그 담뱃대로 그 유생들이 가면서 중이 재수없게 거기 길거리 막고 있다고 담뱃대를 하필이면 여기다 털어. 대가리에다가 털죠. 대가리에다가 턱턱턱 털어서 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 인욕으로 참고 견디고 이제 해가 지면서 일어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이겼다 이 경허가 이겼다 이게 하는 게 이 해미장터 생선전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해월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해월과의 인연에 그거 맞죠? 스님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것 말고 또 여기 그거죠. 거기가 서산 개심사예요. 그때 나오네. 그것 말고 또. 아이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6번 7번 배고프네. 6번에는 서산 분수사가 있고요. 여기도 가보면은 이 분수사는 그 개심사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피하다가 바위 밑에 은신을 했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 비 맞은 중바라 그래가지고 낄낄대고 웃는 그 시. 비유 은신 수성유라. 그게 그거예요. 비유 은신 수성유라.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비 맞은 중이라고 깔깔대고 웃고 간다 이런 말이죠. 예산수덕사는 불행하게도 경허선사가 들리는 흔적은 없어요. 한 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산수덕사보다 지금이야 뭐 예산수덕사가 뭐 몇 교구 본사야? 7교구 본사인가 그렇지만 그리고 정혜사가 이제 그 말사로 돌아 있지만 사실은 정혜사가 훨씬 더 그 광발을 날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혜사에는 경허선사가 능인선언이라는 그 선언을 보수하잖아요. 1902년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능인선언이라는 선방에 많은 수자들이 항상 안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덕사의 그 덕숭산의 중심이 정혜사였는데 지금은 수덕사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수덕사에는 경허집에 그 근거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경허선사가 수덕사를 당연히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연히 수덕사를 방문하죠. 그 다음에 예산 정혜사. 이 정혜사에는 경허선사가 선시를 남기죠. 정혜사라는 선시를 남기고 또 사륙원도 남기고 정혜사 두견, 정혜사 두견음이라는 애 갖고 또 시를 남겨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당. 고금당은 경허선사가 8년 있었죠. 그죠? 여기 호서 안에 있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8년을 드나들어요.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누구를 숨겨놓고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를 거다 숨겨놓고 8년을 드나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금당에 남긴 선시는 조서 일거 한방간 조사 왜 안 썼네? 여기 왜 45수 어마어마한 시를 고금당에 남겨요.
제일 첫 번에 이제 제가 이 고금당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조사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금당에 다녀간 조사는 누구일까요? 네, 그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이제 고금당을 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범진 스님이 부도함을 갔다 하길래 그 부도는 누구 부도일까?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이 조사는 누구였고 조사는 왜 한번 다녀간 대로 안 올까? 그런 시예요. 나중에 견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다는 거를 2017년도 1월 5일 날 전화를 받고 고금당을 진짜 울타리를 갔다가 철조망을 넘어서 가거든요. 갔는데 그냥 쿵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나홍화상 문이 있어요. 조사구나. 나홍화상이 조사였어요. 그래서 조사가 한번 가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거기에 8년간 머무셨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공림사. 이 공림사도 만만치 않은 자리예요. 이 공림사라는 곳은 좀 특별해요, 경허선사한테. 왜냐하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공림사를 가세요. 그냥 걸 결정하지 못할 때. 그래서 공림사라는 절에서 남긴 시를 보면 내가 큰 일을 도모했어도, 큰 일을 결정했어도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쓴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가 공림사 선찰수레를 가서 경허선사는 어디에서 이 고민을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뒤지기 시작하죠.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바다리가 보여요. 아, 이곳에서 고민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풍류경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죠. 풍류경이라는 시를 또 남기고, 그 다음에 11번째로 속리산 법주사. 호서에서 20년 했고 선시로는 옥천 화일포에서라는 시인데, 이것도 경허선사가 이 속리산 법주사 아래 내려가 가지고 법주사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내가 슬프게 생각하노라라는 아주 슬픈 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속리산 법주사에는 또 일화가 있죠. 누구? 서진화 강백. 서진화라는 강백이 경허선사가 술 마시고 뭐하고 그 행동을 그렇게 그 역행을 한다고 해갖고 법주사에 온다고 하니까 골탕을 베리려고 제자들하고 다 짰어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뭐를 해놓고 난리를 들어서. 경허선사가 안 속아요. 그래서 서진화 강백을 엄청 혼내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 거기서 종사와 선사가 나와요. 자, 종사와 선사 누가 더 셀까요? 종사가 감히 선사를 이렇게 경허선사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라는 품수까지 봤는데 절대로 종사는 선사가 될 수 없어요. 이 선사라고 하는 거는 원효도 못 받았잖아요. 원효 선사라고 안 해요. 원효 성사라고는 하지만 선을 공부하지 않고 선의 경지에 도달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종사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태고산 태고사. 이 태고사도 우리로서는 수월 스님의 제자 무건 스님, 그죠? 도천. 그래서 무건 스님, 도천 스님 이렇게 다 그 태고사와 연결되는 수월 스님 제자들이죠. 경허선사가 태고사를 들린다 그랬죠. 삼수갑산 가기 전에 전옥년이를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참으로 의미 있는 곳이에요. 왜 의미 있죠?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항전지 미륵바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어린애까지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거기를 데리고 가요. 그 태고사를. 그리고 13번째는 계룡산 갑사 호서에서 20년 하시고 계룡산 갑사에서 남긴 시는 점수도노야. 자, 점수도노가 세, 도노 점수가 세. 이거 자꾸 세. 점수도노가 세, 도노 점수가 세. 기본은 알아야지. 기본은 알아야 돼요. 자,
자, 점수 도노 갔어요? 도노 점수 갔어요? 자, 점점 수행해서 단박에 깨닫는다. 여기는 단박에 깨닫고 점점 수행한다. 자, 점점 수행해서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돈자예요. 단박에 깨달아서 오자죠. 점점 수행한다. 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경어선사는? 그러면 경어선사는 2번 2번. 자, 경어선사는? 경어선사는? 경어선사는 땡! 경어선사는 점수 도노도 아니고 도노 점수도 아니에요. 그럼 경어선사는? 경어선사가 점점 수행했나요? 단박에 깨달은 다음에 경어선사가 점점 수행했다고요? 말이 돼, 안 되죠? 자,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예요.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끝마쳤어요. 더 이상 아주 확철대오해서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어요. 수행할 건덕지가 남아있나요? 수행할 건덕지가 없어요. 현창기 깨달았으면 수행해야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고, 여러분은 점수 도노 할래요? 도노 점수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계룡산 청년함에서는 경어선사가 호소인데, 여기는 계룡산 청년함 좀 특별하죠? 1592년 임진할 때 영규대사가 금산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갑사로 영규대사는 갑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갑사로 넘어가다가 청년함에 머물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갑옷을 벗어놓고 공주 청년함으로 들어갔는데 갑사로 가지 못하고 청년함에서 입적을 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이 영규대사를 엄청 흠모해요. 혹시 경어선사는 영규대사의 호신이 아닐까? 네. 호신 속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청년함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청년함을 갔는데 정말 뜻밖의 진짜로 이 말 못할 엄청난 그 인연을 거기서 일어나요. 신기하죠. 나는 청년함이 제가 대학교 때 갔는데 살다가 그게 사람이 인연이라는 건 참으로 이상한가 봐요. 나는 청년함을 갔을 때는 공주 갑사 가다가 있거든요. 거기가 경어선자 경자랑 연결됐는지 영규대사 영자랑 연결됐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청년함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청년함에. 그래서 거기 텐마루에 좀 스님 계십니까 하다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법우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제가 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았죠. 영규대사와 경어선사가 거기를 왔다는 사실을. 오 마이 갓. 저도 이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찌들찌들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영규대사하고 경어선사 관계에 있다는 거를 아니 어이가 없어요. 이게 제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끊어. 빨리 안 끊어.